당나라는 당태종 이세민이 영토 확장과 부국 강병으로 정관의 치를 이루고 여왕제 측천무후가 민생과 경제를 활성화시켜 무주의 치를 거두었으며 당나라의 문화와 경제를 최고점으로 끌어올린 당현종 이윤기의 개원의 치가 이어지면서 당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당나라 명군인 당현종은 재위 초기에는 짐이 마르더라도 천하와 백성이 살찌면 아무 여한이 없다 라고 하면서 병세재민에 힘을 쏟아부었으나 오랜 기간 정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치에 실증을 내며 점점 향락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을 위해 직언하는 훌륭한 대신들을 내치고 아첩하는 신하들을 중용하면서 결국 당나라의 쇠락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당현종은 자신이 사랑하던 무예비가 갑자기 병으로 죽자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 자신의 며느리이자 18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의 아내인 양옥한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현종은 며느리인 양옥한을 여도사로 출가시켜 세상의 눈을 피해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며 귀비로 책봉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양귀비입니다. 오늘날의 미인은 날씬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지만 당나라 미인상은 풍만한 육체에 이국적인 용모를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양귀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가무에 뛰어나고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총명함과 아름다움으로 동시대 시인인 이백은 양귀비를 활짝 핀 모란에 비유하고 양귀비는 중국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여주인공으로 중국 4대 미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귀비가 현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자 집안 식구들도 줄줄이 출세를 하는데 그 중에 육촌 오빠인 양국충은 양귀비의 후광으로 재상까지 오르더니 40여 가지의 직무를 겸임하여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인 재상 이인보는 현종이 양귀비의 정신이 팔려 정치에 관심 없는 틈을 타 현종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당대 최고의 권신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가에는 꿀, 마음에는 칼을 가진 간신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권력 유지를 위해 한족이 독점하던 변방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이민족이나 서민 출신을 절도사로 임명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녹산이었습니다. 안녹산은 이인보의 지원 속에 국경 부분 3군데 지역을 다스리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절도사는 황제가 임명하지만 다스리는 지역 안에서는 왕이나 다를 바가 없어서 알아서 세금을 걷고 군사를 기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병을 운영하는 군사가 있으니 절도사 중에는 황칠의 명을 거역하거나 아예 독립하려는 이가 있는데 안녹사처럼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인보는 자신의 개인 군대를 확충하여 사용해보지도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인보가 죽자 양귀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이 조정의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고 안녹산과 양국충 사이에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녹산은 간신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나라는 수십 년 동안 반란 없는 태평세월을 누려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안녹산의 반란군은 진격을 계속하여 쉽게 낙양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를 데리고 급히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데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양국충과 양귀비 그리고 일족들을 처벌하기를 요구하자 현종은 할 수 없이 양귀비에게 자결을 명령하여 그녀는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당시 양귀비 나이 38살로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웠던 여인인 경국지색의 양귀비는 신년의 권세를 누리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756년 황태자 이형이 황제에 오르면서 안사의 난에 대한 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안녹사는 반란을 일으킨 후 시력이 나빠져서 실명에 이르게 되고 악성 종양까지 생기며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그가 애첩의 소생인 안경은을 후계자로 하자 이것을 미리 알아챈 둘째 안경서가 아버지 안녹산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된 반란군의 내분으로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이어서 안녹산의 부하 사사명이 안경서를 죽임으로써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지만, 그 역시 아들 사조의에게 살해당하는데 결국 패전을 거듭하면서 안사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8년이나 이어진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당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폐해져 국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당나라 왕조는 남아있는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하북지방의 절도사에 임명하고 그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도록 타협을 합니다. 또한 반란을 진압한 장수들에게도 절도사에 임명하여 중원의 땅을 일부씩 떼어주는데, 이들 절도사들은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나라로 자신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된 지역 세력을 번진이라고 하는데, 번진으로 인해 당나라는 중앙 집권력이 붕괴됩니다. 당 왕조가 마주한 위협은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당 조정에서는 황간 세력이 점점 커져 황제를 꼭두각시 취급하기에 이르는데, 황간이란 궁궐 안에서 황제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 한국의 내시와 같으니, 천자가 총명하고 국가 통치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에는 황간들이 제 분수에 맞게 행동했으나,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황간들이 득세해 국사를 장악하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당 왕조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황간들이 조정의 대권을 두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가 하면 아예 황제를 패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기도 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중흥의 군주로 불렸던 명군 헌종마저도 만년에는 황간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목종이나 문종, 무종, 선종, 의종, 희종, 소종 등의 황제들은 모두 황간이 옹립한 황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정 대신들마저 황간과 합세하여 서로 당쟁을 벌이는데, 무당과 이당의 극심한 당파 싸움으로 40년간 계속되면서 당 왕조는 명목만 남은 허수아비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당나라 말기 당 왕조의 황간과 번진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부담하게 하여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농민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 왕조는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소금의 전매 제도를 실시하는데, 세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자 소금 장수들은 소금 밀매를 하게 되고, 평민 출신의 소금 상인이었던 황소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후 세력을 모아 장안을 공격하여 수도를 함락시키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황소가 황제에 올라 기쁨에 취해 있을 때 황소의 부하인 주온이 군사를 이끌고 배신하는 바람에 황소는 결국 자결하고 맙니다. 이 공으로 주온은 주전층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으며 절도사로 승진하여 당나라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르는데, 결국 마지막 당나라 황제인 애종으로부터 강제로 선양을 받아 국호를 량으로 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당나라가 멸망한 후 주전층이 후량을 세우자 각 번진의 절도사들도 앞다투어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라 칭하게 됩니다. 황하 유역에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 왕조가 탄생하여 이를 5대라고 하며, 중국 남부의 절도사들이 세운 10개의 정권이 세워지면서 이를 10국이라 하여 5대 10국 시대가 들어서게 됩니다.